푸른 사자 와니니 2 11장에서 12장. (11장)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 여기야.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 무렵 바라바라가 걸음을 멈췄다. 바라바라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저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왜 하필 저쪽으로 갔을까? 와니니는 왜인지 알 것 같았다. 눈에 익은 풍경이었다. 마이샤와 함께 지나갔던 그때 그곳과 비슷했다. 휴자무리의 바위 언덕에서 멀어질수록 풀숲은 메말라갔다. 내딛는 걸음마다 돌멩이가 차이고 비구름이 돌아온 계절에도 풀숲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다. 그나마 나무들만 조금쯤 생기를 되찾은 듯 했다. 마이샤는 제대로 방향을 찾은 거야. 와니니가 말했다. 바라바라는 얼굴이 환해졌다. 마이샤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거야? 다행이다. 정말 엄마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마이샤가 가려는 곳을 알게 되어 반가운 것도 잠시, 와니니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시무시한 불길에 주인 없는 땅은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곳에 마이샤의 엄마들이 있을 리 없었다. 왜 그래? 마이샤가 제대로 방향을 찾은 거라면서? 바라바라는 다시 얼굴이 어두워졌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어서 와니니는 어쩐지 조금 웃음이 났다. 저도 모르게 바라바라를 위로하는 말을 했다. 아무튼 마이샤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고 보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검은 땅으로 갔다면 위험한 상대가 없으니 말이다. 와니니는 우산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바라바라도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정말이지 알 수가 없었다. 무투의 아들,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의심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다. 도둑질을 했다가 상관도 없는 마이샤를 걱정하더니 수사자의 운명이네 뭐네 잠보를 편들었다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와니니가 일어서자 바라바라는 소스라치며 깨어났다. 뭐야? 너 혼자 가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울음이라도 터뜨릴 기세여서 와니니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그러자 바라바라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를 흔들어댔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와니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근데 넌 왜 계속 따라오는 건데? 그거야 마이샤가 걱정이 되고. 계속 그 소리였다. 하지만 무투의 아들 와니니는 좀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무트의 아들이 우리를 걱정해준다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이 너희 때문이었어. 너희들이 말라이카를 다치게 했고 그 바람에 말라이카랑 나는 마디바 무리에서 쫓겨났어. 너희들이 기어이 마디바 영토로 쳐들어가는 바람에 아산테 아저씨까지 초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그뿐이야? 아카시아 언덕에서 우리 먹이를 훔쳐가더니 기어코 코끼리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아니야! 잠자코 듣고 있던 바라바라가 펄쩍 뛰었다. 정말이야. 코끼리들을 화나게 한 건 우리 아빠가 아니라 말라이카였어. 말라이카가 쓰러져 있던 어린 코끼리를 공격했어. 그 바람에 코끼리들이 화를 낸 거야. 와니니는 말문이 막혔다. 말라이카가 그럴 리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어린 코끼리를 보며 입맛을 다시던 말라이카를 기억하고 있었다. 바라바라는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오해도 꼭 풀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빠가 마디바 영토로 쳐들어갔을 때 나는 거의 같이 안 간 거나 다름없고. 거의? 와니니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거의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정말 그랬어. 싸우는데 방해된다고 아빠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망이나 보라고 했다고. 나는 마디바의 사자들하고는 앞발도 마주치지 않았어. 그럼 아산테 아저씨랑 싸운 적도 없고? 그때 아빠랑 형들이 어떤 수사자 얘기를 하긴 했어. 뜻밖에도 마디바 무리에 수사자가 있었다고. 마디바 무리가 아니야. 아산테 아저씨는 우리 와니니 무리야. 그런데 그 아저씨가 왜 마디바 무리를 위해 싸웠던 거야? 무투의 아들이 그런 것까진 알 건 없어. 아산테 아저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투의 아들에게 곱게 말이 안 나왔다. 바라바라는 시무룩해져서 말했다. 맞아. 난 우리 아빠의 아들이야. 미안해. 그런 주제에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그것도 미안해. 나 이만 갈까? 그러는 게 좋을까? 이제 마이샤를 찾는데 바라바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와니니는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라바라가 어쩐지 가여웠다. 그리고 와니니도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너 대체 왜 무투를 위해서 도둑질을 한 거야? 와니니는 정말 궁금했다. 바라바라는 제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괴로운 얼굴이 되었다. 아빠가 하는 말을 거스를 수 없었어. 난 언제나 아빠가 무서웠거든. 다친 아빠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 아빠를 벗어나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 덕분이었어. 바라바라는 문득 말을 멈추고 진지한 얼굴로 와니니를 보았다. 와니니 무리. 와니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니니 무리. 그 말이 새삼스레 가슴을 울렸다. 너희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 아빠를 떠나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희를 따라왔나 봐. 미안해. 대체 무투한테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는지 초원도 이해 못할 일이었다. 하긴 같은 마디바의 아이인 말라이카와 와니니도 달랐다.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말하고 와니니는 다시 걸음을 뗐다. 바라바라가 냉큼 따라와도 와니니는 모른 척하고 걷기만 했다. 밤하늘 가득 별이 떠올랐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마음을 놓고 걸었다. 온 초원에 둘밖에 없는 듯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졌다. 코끼리들이 밤중에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초원에 물이 흔한 때에 코끼리들이 거친 땅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얼른 풀숲에 몸을 숨겼다. 코끼리 무리와 와니니의 시야에 들어올 만큼 가까워졌다. 냄새! 와니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코끼리들에게서 검은 땅의 냄새가 풍겨왔다. 코끼리들은 검은 땅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코끼리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와니니가 몸을 일으키자 바라바라가 질겁해서 말했다. 제정신이야? 코끼리야! 코끼리물이라고! 코끼리들은 지금 검은 땅을 다녀온 게 분명해. 검은 땅? 그게 뭔데? 그걸 설명하고 있을 틈이 없었다. 마이샤가 그곳으로 갔어. 코끼리들은 그곳에서 오는 길이고 어쩌면 코끼리들이 마이샤를 봤을지도 몰라. 서둘러야 돼. 바라바라에게 그런 위험한 곳을 함께 가자고 할 수 없었던 와니니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라바라도 와니니를 뒤따라왔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두려움을 모르는 척을 하며 코끼리에게 다가갔지만 코끼리들을 알아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코끼리 나말록 무리였다. 그 사자들이로구나. 나말록은 와니니와 바라바라에게 다가왔다. 나말록은 아카시아 언덕에서처럼 날카로운 인상이 아니라 관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겁먹을 것 없다. 비극은 끝났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어. 그런 걸 짊어지러 들다간 삶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결코 가볍게 걸을 수 없지. 우리는 추모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다. 이젠 됐다.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어린 사자야, 너희들도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그 냄새, 그곳에 다녀오는 거예요? 불에 탄 검은 땅? 어린 사자야, 네가 그곳을 어떻게 아느냐? 그때 불이 났을 때 우리도 그곳에 있었어요. 코끼리들은 일제히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랬구나. 그래. 우리는 바로 그 검은 땅의 비극을 기억하고 추모하러 다녀오는 길이다. 그런데 어린 사자야, 사자가 추모하는 법을 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어째서 검은 땅에 대해 묻는 것이냐? 추모? 네, 맞아요. 우리 사자들은 그런 건 몰라요. 우리는 그저 무리를 찾고 있어요. 이제 1살 난 암사자예요. 그 애가 엄마들을 찾아서 검은 땅으로 갔어요. 혹시 그 사자를 못 봤나요? 나말록이 다른 코끼리들을 돌아보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아이뿐 아니라 어떤 사자도 보지 못했는데. 한데 엄마들을 찾아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엄마들의 냄새를 찾아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곳에서 엄마들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냄새를 따라 엄마들을 찾으러 가던 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순간 나말록과 코끼리 무리의 모두가 슬픈 울음을 토했다. 가엾게도 나말록의 짧은 말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것은 걷는 자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러니까 초원에 2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인간들과 2 발로 걷는 인간들. 자동차를 탄 인간들은 관광을 하려는 것으로 동물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걷는 자들은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우리를, 초원의 동물을 사냥하지. 와니니는 그 표범을 쓰러뜨린 천둥 소리가 번뜩 떠올랐다. 아산테 아저씨의 말도 생각났다. 불이 나기 바로 전 나말록 무리는 물을 찾아 주인 없는 땅으로 갔었다. 해마다 가장 메마른 때에 찾아가던 물웅덩이였다.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며 평소와 물맛이 다르다고 느꼈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꽤 많은 코끼리가 독을 탄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불이 났다. 걷는 자들이 불을 낸 거야. 우리는 그 불에 쫓겨 도망쳤어. 쓰러진 코끼리들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어. 나말록은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와니니의 마음으로도 코끼리의 슬픔이 스며들었다. 풀숲이 온통 슬픔으로 술렁거렸다. 이윽고 나말록이 다시 말했다. 어린 사자야, 우리가 만났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같은 비극으로부터 도망쳤던 거였어. 이제 사자는 추모를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그 어린 사자는 이미 추모의 길로 가고 있어. 추모. 와니니는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었다. 그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일이었다. 불이 나기 전 그 물웅덩이 근처에서 사자의 흔적을 보았다. 암사자 둘이었지. 그때 이미 살아있는 사자들의 냄새가 아니었다. ) 12장 길을 물을 땐 와니니는 마음이 급했다. 또 비가 내렸다. 비 때문에 냄새도 소리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에 와니니의 마음은 더 불안했다.
바라바라가 헉헉대며 와니니를 막아 세웠다. 와니니야,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나아. 와니니는 앞발로 얼굴의 빗물을 닦아내다가 그만 포기하고 고스란히 비를 맞았다. 처음 주인 없는 땅을 찾아갈 때가 생각났다. 오갈 데 없는 떠돌이 사자 신세. 그때는 굶주리고 지쳤지만 말라이카가 잠보가 곁에 있었다. 마이샤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더 이상 와니니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바라바라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러웠고 너무 멋있었어. 와니니는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바라바라는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아빠한테 끌려다니기나 하는데 너희는 의젓한 무리를 이루었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들끼리 무리를 이룬 거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와니니는 새삼 지난 날을 돌이켜봤다. 무투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아니지. 아산테아 아저씨 덕분인가? 아니야. 마디바 할머니가 나를 쓸모없는 사자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시작된 일인가? 아니면 말라이카가 다쳐서 쫓겨난 덕분인가? 와니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빗줄기도 졸린 듯 내리다 그치다. 안개처럼 흩날리다 문득 그쳤다. 성미 급한 새들의 노래가 태양보다 먼저 아침을 알렸다. 저기! 저 하이에나 굴! 와니니가 기쁘게 소리쳤다. 와니니야, 잠이 덜 깼어? 하이에나 굴이 반갑다는 거야? 그럼! 반갑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도 마지막으로 와니니는 하이에나 굴이 반가웠다. 그때 와니니 무리가 함께 보았던 그 굴이었다. 웬만큼 자라서 무리로 돌아간 듯 하이에나 굴은 비어 있었다. 와니니는 굴 위로 뛰어 올라갔다. 굴 위에서 목을 쭉 늘이고 북쪽으로 펼쳐진 풀숲으로 멀리 눈길을 보냈다. 마이샤가 저기 검은 땅 어디엔가 있어.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마이샤의 모습은 없었다. 와니니는 온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울었다. 바라바라도 간절한 울음을 토해냈다. 마이샤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큰 소리로 포효해도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바라바라가 풀숲 저편을 가리켰다. 저 멀리 기린이 검중검중 걸어오고 있었다. 와니니야, 기린이 우리보다 훨씬 눈이 밝은 거 알지? 키가 커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기린이 초원의 끝에서 끝까지 한눈에 본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린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기린은 검은 땅을 한눈에 볼 수 있지. 하지만 그러면 뭐해? 절대 말해주지 않을 텐데.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잖아. 문제는 기린이 우리를 위해 굳이 알려주겠냐는 건데, 어떡하지? 열심히 부탁해볼까? 눈물로 호소해볼까? 그런 방법이 먹힐 리 없었다. 하지만 와니니는 확실한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아기 기린이면 되겠지. 와니니가 그렇게 말하고는 낮은 자세로 풀숲을 헤치고 갔다. 둘은 아기 기린이 숨은 덤불 바로 근처까지 몰래 접근했다. 곧 엄마 기린이 사자들을 발견했다. 아직 멀리 있는데도 과연 눈이 밝았다. 엄마 기린이 급히 달려왔다. 잠깐만요! 와니니가 덤불 앞으로 달려나갔다. 어느새 엄마 기린은 와니니 바로 앞까지 왔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듯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와니니는 겁이 나서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해치지 않을게요. 간단해요. 우리가 무리를 찾는 걸 도와주면. 엄마 기린이 그대로 앞발을 치켜들어 단숨에 와니니가 있던 자리를 내리찍었다. 땅이 푹 파였고 그 자리에 있던 돌멩이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다. 와니니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다. 바라바라가 포효 소리로 엄마 기린을 불렀다.
당장 아기 기린을 물 것 같은 신용을 했다. 엄마 기린은 또 앞발을 치켜들어 와니니에게 휘둘렀고 기린의 앞발이 와니니의 꼬리 끝을 밟았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결국 아기 기린을 놓아준 채로 도망쳤다. 그때 풀숲에서 누군가 혀를 찼다. 치타 삼형제였다. 꼴 좋다. 아기를 볼모로 협박하다니 온 초원이 비웃을 일이야. 훔쳐먹고 주워먹고 얻어먹고 남이 먹다 남긴 먹이에 입을 대는 족속들은 할 법한 짓이지. 치타 삼형제는 눈을 착 내리뜨고 꼬리를 치켜든 채 풀숲 저편으로 사라졌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치타 형제 앞에서 더없이 부끄러운 꼴을 들키고 말았다. 그들은 등을 축 늘어뜨리고 풀숲을 걸었다. 힘들고 지쳤다.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다. 그런데 불행은 오직 와니니와 바라바라의 일인 듯 풀숲에서 누군가는 춤판을 벌이고 있었다. 까만 수타조가 커다란 날개를 너울너울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암타조에게 바치는 수타조의 사랑 고백이었다. 와니니는 눈앞이 다시 밝아졌다. 타조는 눈이 어둡다고 기린을 조롱하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했다. 바라바라가 와니니의 눈초리에 담긴 뜻을 알아채고 펄쩍 뛰었다. 안 돼. 아까 그 치타들한테 망신당한 거 잊었어? 협박은 비열한 짓이야.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기를 협박했으니까 그렇지. 저 수타조는 다 자란 어른이라고. 사랑도 아기만큼 중요해. 와니니야. 아무리 급하다고 사랑하는 암타조 앞에서 수타조를 망신 주는 건 정말 잔인한 일 아니냐? 그러나 와니니는 이미 움직였다. 바라바라도 괴로운 얼굴로 와니니를 거들었다. 두 사자가 양쪽에서 수타조를 덮쳤다. 암타조는 몹시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와니니가 재빨리 속삭였다. 잘 들어요. 당신을 사냥하러 온 게 아니에요. 부탁을 들어주면 살려줄게요. 미안해요. 고백을 망치다니. 같은 수컷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탁만 들어주면 당신이 우리랑 같이 특별한 춤을 춘 것처럼 해줄게요. 수타조는 버둥거리던 날개와 다리에서 힘을 빼고 누나를 떼구르르 굴렸다. 빨리 말해. 나는 암타조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뭔데? 어린 암사자를 찾고 있어요. 나이는 1살이고 오른쪽 눈 위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고요. 나 좀 보게. 수타조가 목을 발딱 세우고 고개를 휙휙 돌렸다. 해가 저무는 쪽으로 달려서 해가 저물기 전에.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수타조의 날개 아래에서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뒷걸음쳤다. 그것은 초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자와 수타조의 춤처럼 보였다. 곧이어 두 타조가 날개를 스치며 함께 사랑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와니니와 바라바라는 타조가 알려준 쪽으로 달리며 포효로 마이샤를 불렀다. 사자는 기린만큼 멀리 볼 수도 타조만큼 환히 볼 수도 없다. 치타만큼 빨리 달릴 수도 없다. 하지만 사자의 포효, 그건 그 어느 누구보다 크게 멀리 울렸다. 마침내 대답이 들려왔다. 어린 목소리, 씩씩한 포효였다. 곧 와니니가 마이샤를 보았다. 마이샤도 와니니에게 곧장 달려오고 있었다. 마이샤와 와니니는 반갑게 끌어안고 풀숲을 뒹굴었다. 와니니가 앞발로 마이샤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뺨을 핥아주었다. 마이샤가 바라바라에게 눈을 돌렸다. 정말 여기까지 와니니 언니를 데려와줬구나. 그런 약속을 했어? 와니니가 바라바라에게 물었다. 바라바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꼬리를 자랑스럽게 치켜들고 있었다. 마이샤가 와니니에게 말했다. 잠보 오빠는 어딨어? 잠보는 와니니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바라바라가 얼른 와니니의 말을 이었다. 곧 올 거야. 너희는 와니니 물이잖아.